산업의 쌀이라 불리우는 철강 관련주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 철강 관련주가요, 최근에 실적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으면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또 많고, 특히나 향후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역시도 큰 종목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철강 관련주, 그 중에서도 탑5 종목은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TV의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특별히 또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이렇게 또 흰 셔츠를 입고 여러분들을 깔끔하게 또 찾아뵙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또 앞으로도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산업의 쌀, 자동차, 뭐 건축, 그 다음에 뭐 건설, 가전, 뭐 해운, 조선, 뭐 이런 거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이 되는 산업의 쌀이라 불리우는 철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철강의 향후 전망, 또한 철강 관련 종목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탑5 종목은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고, 향후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서 또 장기적인 전망까지도 좋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군들은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싹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철강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또 알고 있고 많이 또 잡고 계실 거고,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을 것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좀 압축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느냐, 산업의 쌀이라 불리우는 철강, 그 중에서도 실적 대비 저평가 우량주 철강 관련주 탑5, 그 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모멘텀이 붙은 기업이 있었으니 이런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철강주에 대한 전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세미나 리포트인데, 요게 이제 철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철강은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간 데가. 그래서 일단은 철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철강은요, 일단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이나 철 스트랩을 녹여가지고 센 물을 만들어요. 이 센 물을, 불순물을 일단 싹 제거를 한 다음에 연주, 압연 과정을 거쳐서 철강 제품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산업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것 좀 했었거든요. 포스코 제철소에 이제 약간 수학여행이라고 하나, 소풍이라고 하나, 그런 거를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체험해보고, 와, 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제철소에 가셨던 분들은 그 과정을 아마 눈에 딱 보셨을 겁니다. 일단 되게 막 시뻘건 막 이 쇳덩어리, 센물이 쫙 막 지나가요. 막 엄청 더워요. 거기 가면 센물이 쫙 지나가고, 여기에서 센물을 막 이렇게 막 압축시키고 다시 늘렸다가 이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쫙 시켜서 그거를 또 이렇게 막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철강이 이따만한 또 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자, 이 철강이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조선에도 들어가고, 가전에도 들어가고, 기차, 뭐 철도, 그 다음에 기계, 건설,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간 데가 없다 보니까 산업의 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쌀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을 정도로 철강이 되게 중요한데, 철강은 내구성도 좋고 높은 강도도 있으면서 열 전도성도 좋아가지고 되게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철이라는 이 원자재가요, 어떠한 또 특징을 갖고 있냐면, 특히나 매장량이 또 풍부해요. 많이 있어요, 철이라는 게. 그 다음에 가공성도 우수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 철을 녹여가지고 철강을 만들어서 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철강의 제조 단계입니다. 제조 단계. 자, 제조 단계를 봤을 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 자, 제선이 뭐냐, 제선.
센 물을 생산하는 기초 과정이라고 해요. 센 물을 생산을 한다. 아하.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철광석과 원료탄, 유연탄을 높이 100m의 고로에 넣은 뒤, 고로가 뭐느냐? 고로는요, 용광로라고 보시면 돼요. 용광로. 용광로에서 철을 쫙 녹이는 방법을 고로라고 하는데, 그 고로 1200도씨 정도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원료탄이 타면서 나오는 열에 의해 철광석이 녹아가지고 센 물이 생성이 됩니다. 요렇게 일단 녹여야 돼. 그러니까 철강을 만드는 제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로, 즉 영광로 팔팔 끓는 데에다가 넣는 거. 그다음에 뭐야? 그 두 번째는 전기로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쇠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찌됐든 철을 녹여서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녹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선 다음에는 뭘 하느냐? 제강을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강철이 되죠. 강철. 자, 그래서 탄소 상분을 걸러내고 깨끗한 쇳물을 생산하는 게 제강이다. 순서를 그대로 이해를 하면 돼요. 제선, 여기 용광로에서 쫙 녹여가지고 붉은색 쇳물을 쫙 타고 가게끔 만들고, 제강은 여기에서 불순물들을 쫙쫙쫙쫙 뽑아내서 제거해가지고 강철을 만드는 단계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주인데요. 연주는 뭐예요? 액체 상태의 철을 고체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식히는 거죠. 자, 식혀서 이제 고체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압연을 합니다. 압연. 철을 강판이나 선재로 만드는 공정이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회전하는 여러 개의 롤을 통과시켜가지고 연속적인 힘을 가하면서 늘리거나 얇게 모양을 내는 과정입니다. 모양. 그래서 연주는 뭐다? 연주는 고체로 만들고요. 식혀가지고 고체로 만들고, 압연은 모양을 내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이제 철이 철강이 되는 거예요. 철이 철강이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고로 제작 방법이 있고 전기 제작 방법이 있어요. 전기. 자, 전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게요. 고로와 전기로 방식이 있는데 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고로 방식. 자, 여기 보시면 고로 방식과 여기 전기로 제강 방식이 있다. 자, 고로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대용량 설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요. 여러분들,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러니까 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겠죠. 왜? 다른 애들의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의 좀 상대적으로 독점적으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로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판재류를 주로 생산하면서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기 보시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선과 건설에도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 조선, 가전 이런 쪽에 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누가 있느냐? 포스코와 현대제철, 얘네가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판 쪽으로는 동국제강과 동부제철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고로를 나타냈을 때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장은 얘네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철강에서는. 왜? 진입장벽이 높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용처, 수요처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전기로는 뭐느냐? 전기로는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가연료를 쫙 또 쇠를 녹이는 거예요. 주로 뭘 뜻하냐면 스테인레스강, 도구가 등 특수강을 여기서 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강. 오케이. 자, 특수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고로 대비 적은 투자 비용과 조건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리고 생산 대응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누가 있느냐? 동국제강, 그 다음에 한국철강, 세아베스틸 요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제철도 좀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아까 고로도 있고 특수강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동국제강도 둘 다 있긴 한데 비교적 특수강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수강 쪽에서는 동국제강 비중이 잘 높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미니미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로와 전기로 요 두 가지의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단계, 제강 방식에 따른 구분인데 요 정도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로와
그 다음에 일관, 요거 두 개만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 그래서 요거는 선제, 후판, 열연, 코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는 철근, 뭐 협강, 봉강, 형강 이런 것들 특수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종류와 용도인데요. 판재류, 특수강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 보시면 되죠. 두 개. 두 개. 그래서 자, 내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알아야 돼요. 철근, 형강, 특수강, 선제. 아, 이런 것들이구나. 철근, 형강. 아, 요런 것들이 바로 철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시켜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연 강판, 후판, 냉형 강판, 강관. 아까 거는 뭐였어요? 봉형강류였고 요거는 판재류였어요. 자,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 세계 철강 산업에서 어디에 비중이 확대되고 있대요? 중국에 비중이 확대되고 있대요. 철강을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쓰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을 왜 알아야 되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니까. 그죠? 이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자, 가격이 올라가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수요가 올라가야 되고 공급은 떨어져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 이 수요를 가장 많이 하는 데를 알아야 되고 공급을 가장 많이 하는 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이런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죠. 생산량을 봤을 때 누가 제일 많아요? 중국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철강에 대해서 중국이 정말 많이 생산하고 있다. 자, 그러니 공급이 중국이 많으니까 얘네 중국 애들이 공급을 다운시킨다고 하면은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가겠죠. 요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이해돼요?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정말 중요해요. 어떠한 투자를 하던 간에 자,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요. 주가의 상승으로 이끌어내게 되는데 주가 상승. 자, 요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요가 올라가거나 그죠?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어떻게 된다? 공급이 줄어들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철강 생산 1위가 누구다? 1위 국가가 중국이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과연 공급을 줄일 것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의 비중이 자꾸 확대가 돼요. 이놈의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또 뭐가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대형 철강사 시장 점유율이 축소가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산업 집중도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퇴출을 면한 중소형 철강사 중심의 증설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자, 중국 철강 대형사 집중도 동향입니다. 요 대형 철강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느냐? 철강이 계속해서 많이 쓰이니까 너도 나도 철강을 만들겠다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급사들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가격은 다운돼. 그죠? 그리고 내가 A라는 기업이었는데 B라는 경쟁사가 생겼다 보니까 나한테 이루어지던 수요가 B한테 넘어가. 그러니까 A라는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기존에 나는 뭐 포스코, 현대제철이었어. 근데 중국에서 자꾸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네. 생산량을 늘리네. 얘네가 싸게 또 파네. 그러니까 아씨 뭐야.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중국이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서 전기료 비중을 확대를 했대요. 아까 고로가 있었고 전기로가 있었는데 이 전기료 비중을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왜? 상대적으로 대기 오염 개선에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요게 또 중요해요. 철강 경기와 밀접한 관련 지표는 뭐냐면 GDP, 실물 경제가 거의 영향을 많이 미친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수요 산업이 누가 있냐면 건설, 자동차, 조선 이렇게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에 대한 시장이 좋아야, 자동차에 대한 시황이 좋아야, 조선에 대한 시황이 좋아야 뭐가 좋은 거다? 철강의 시황도 좋은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수요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자, 수요가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건설의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야 되고, 조선 건조량이 늘어나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계 GDP. 세계 GDP란 뭐예요? 결국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수요 산업, 건설, 자동차, 조선에 대한 성장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이 철강에 대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순환 산업이다라는 순환. 계속 순환한다. 계속해서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 한번 수축했으면 회복하고 확장하고 하강해야 된다.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클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이클에 대해서 확실히 회복, 확장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하강기에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경기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 보여야지만이 철강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철강에 그러면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볼게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요 수요와 공급 이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수요가 늘어나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철강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이슈. 어떤 이슈? 지금 자, 코로나 작년까지는 코로나 타격 때문에 공장들이 셧다운되고, 그죠? 그 다음에 조선도 안 좋고 건설도 안 좋고 자동차도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철강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어요. 근데 자, 코로나 뭐가 되면서 백신 접종이 늘면서 뭐가 되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애들이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전, 이런 애들. 그러면서 이런 애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역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수요가 늘어나는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하반기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가 진행될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 인프라 법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를 했죠. 얼마? 여러분들 1조 달러. 1조 달러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비중이 뭐가 많냐면 도로 교량, 철도,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인프라 관련된, 여기에 도로 교량, 철도 하려면 여기 다 철강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인프라 예산안이 지금 상원을 통과를 했다. 그래서 이 돈이 풀리면서 이 철도 깔고 도로 교량하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얘기 엄청 많이 듣죠. 조선의 슈퍼 사이클이 나오고 있다. 사실 조선에 투자해놓은 이제 주주분들은 잘 체감이 안 되지만, 조선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좀 해운 쪽이라고 할게요. 해운 쪽이 슈퍼 사이클이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고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자, 과거에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선 발주량을 잡아놨었던 것들을 다 물렀어요. 기각시켰어요. 그러니까 배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수요가 늘어난다. 언택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택배 수요, 그죠? 택배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꾸 해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거예요. 해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자, 그러니 배는 한정적인데 해운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들 막 HMM 이런 거 엄청 올라갔죠. 흠슬라라고도 불리우는. 자, 그러니까 조선 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조선 애들이 해운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나 늘어나는데 당연히 따라서 조선도 배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 수요가 이만큼 올라간 만큼 공급량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선도 슬슬슬슬 수주를 어마무시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뭐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하반기에 실적을 역대급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유가 역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플랜트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랜트 투자라는 거.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은 아무래도 당연하게 건설 수주 랠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있냐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뭐예요? 부동산 공급 정책에 따라 건설 수주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죠? 자, 건설 수주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건설, 자동차, 조선 이런 애들의 산업이 철강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개 다 하반기에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급이 타이트해진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공급은 누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중국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중국의 몰과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지금 감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철강이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2050년, 2060년 탄소 중립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 이 철강의 생산량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못 믿겠어요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은 중국의 철강 산업은 탄소 배출량이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철강 이 수요를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철강의 생산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중국의 1, 2위 철강 기업인 바오그룹과 HBIS 그룹이 각각 2023년, 2022년을 탄소 배출 정점 시기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2022년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4분기부터는 생산 활동이 둔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제철과 도요타 자동차가 차 강판 공급 가격을 기존 대비 톤당 2만 원 인상 합의했다는 소식도 호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자, 철강 생산량 감산할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결국에 공급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이제 내년에 어떠한 걸 하냐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를 앞두고 뭘 하냐면 올림픽 블루, 즉 맑은 하늘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을 위해서라도 뭘 한다? 이 베이징 인근의 허베이성 철강 감산을 지시했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 신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중국의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필수 불가결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것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계획적으로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생산활동이 둔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주가의 흐름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3분기부터는 좀 미리미리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이 건설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비수기라고 했기 때문에 철강 역시도 7, 8월이 비수기였어요. 그런데 건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역시도 9월, 10월 이때 흐름을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연말을 앞두고 재고 축적 수요가 커지는 계절적 성수기가 요 9월, 10월이에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금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만 하더라도 3분기 영업이익이
과거 컨센 대비 한 20% 이상 웃도는 전망치가 최근에 또 나와줬어요. 근데 물론 4분기 때는 살짝 좀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3분기 때 좀 투자를 했다가 4분기 때는 슬슬 좀 익절을 하는 이런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요. 자,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은 결국 가격이 인상되는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지만이 본격적인 호재성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이미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강 관련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식품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뭘 하냐면 이제 상품 가격을 올립니다. 그죠? 상품 가격을 올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원자재 가격이 다운된다? 그러면 뭐가 흐름이 나온다? 아하, 영업이익이 마진이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딱 나왔을 때 와우! 할 수 있다라 그랬죠? 이 식품 얘기할 때 그랬어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식품 가격을 올렸는데 최근에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식품 관련 종목들 영업이익 늘어날 전망이 잡혀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강도 마찬가지. 철강의 원자재는 뭐냐면 철광석이에요. 철광석. 자, 철광석이고 상품 가격이 뭐라 그러냐? 철강이라고 봤을 때 철광석 가격이 최근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느냐예요. 오케이? 자,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철광석 가격이 작년 올해 급증했다가 최근 기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철강 가격은 올랐다라는 거예요. 철강 가격은. 예. 어떻게? 철강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일본에서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톤당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자동차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을 했어요. 이거는 지난 2017년 하반기 톤당 6만 원 인상한 이후로 처음 인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3, 4분기의 실적 성장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측면을 봤을 때 오호라 최근에 그러면 철강 가격을 인상시킨 기업들 위주로 보면 되겠구나라고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좋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우 어떻게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흐름으로 나뉠 것 같아요.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 자, 3분기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에 주목을 하셔라. 대표적으로는 철강 가격 인상한 애들이 좀 아무래도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아무래도 다시 실적 하향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에 수익 먹고 4분기에는 익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기적인 그림으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왜 이러냐면 자, 결국에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추면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돼요.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움직임을 누가 가장 선도를 하고 있느냐? 유럽이 하고 있는데 자, 유럽이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을 발표했어요?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에 과세를 매긴다. 3년 과도기간 이후에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큰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철강 업체가 될 거예요. 철강 업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철강 업체는 앞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기술이 없다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국경세를 두드려 맞으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유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기업들은 좀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엄청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리포트를 좀 볼까요? 자, 이 리포트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9월에 나왔죠. 자, 뭐라고 합니까? 중국의 수출 정책 변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활동을 억제한다.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이 역전하고 있으며 4분기는 수출량 감소가 기대된다. 그래서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말했다시피 중국의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와 관련된 본격적인 내역은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원재료 가격 안정화 긍정적이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철광석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보자면 여기 보시면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국가별 수출 비중을 나타냈는데 누가 가장 많아요? 네, 동남아,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이쪽이 많은데 동남아랑 중국 쪽이 많고 유럽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높아지고 이제 중국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자, 전 세계 철강 수출 시장 중 지역별 비중인데요. 그 와중에 한국의 지역별 철강 수출 비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동남아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유럽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타격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중국 열연 유통가격 및 국내 철강금속 업체 영업이익 동향인데, 자, 올해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때요? 폭증할 전망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생산 축소로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거. 코로나 타격 이후 급격한 회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유럽 관련한 중요한 이슈죠. 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는 거. 장기적으로는 뭐예요? 철강 산업의 탈탄소 투자와 더불어 글로벌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의 유럽향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수출 훼손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 철강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은 글로벌 철강 업체들의 탈탄소 투자와 더불어 전 세계 철강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탈탄소 이슈로 글로벌 증설은 제한적이나 수요는 연평균 2~3%씩 성장해서 장기적으로 철강 산업의 가격 협상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 유럽향 비중이 대형 철강 업체들의 경우 전체 판매 5% 내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대형 철강 업체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같은 경우, 그죠? 자,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대형 철강사들 위주로 보셔라. 왜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철강이요, 친환경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돼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어때요? 중소형 기업들은 이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형 철강사들 위주로 보세요. 오케이? 괜히 주가가 싸다고, 그죠? 시총이 싸다고 중소형주만 안 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애들 너무나 좋은 건 알지만 몇몇 전문가들이 저런 시총 큰 기업들은 여러분들 많이 살 수 없습니다. 많이 올라간 애들은 중소형주입니다 라고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중소형주 애들은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뒤처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여러분이 꼭 우려를 하셔야 된다. 시총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철강 관련 저평가 우량주 탑5를 한번 알아봅시다. 저평가 우량주 탑5. 여러분들 알만한 종목들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대장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부대장은 전 현대제철이라고 봐요. 부대장은 현대제철이고, 그 다음에 3등이 좀 애매한데 3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아베스틸, 그 다음에 세아제강, 그 다음이 동국제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요 탑5 정도 보겠습니다.
자, 기업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 가전, 조선 등의 소재로 쓰이는 열연 강판을 유통하고 있어요. 열연 강판. 자, 얘는 뭐다? 열연 강판. 자, 근데 열연 강판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가장 전방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포스코예요. 그리고 철강 수요 증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호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분기 실적 전망이 기존 전망치보다 20% 이상 전망치가 높아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스코가 아까 얘기했던 게 단기적으로 뭘 보라 그랬냐면 철강 가격 인상한 애들을 보라 그랬죠. 3분기에 탄소강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탄소강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별표 하나 쳐야 돼요. 자, 가격 인상한 애들은 하얀 별 치고요.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 있는 애들은 하얀 별 칠 거고, 그 다음에 그 친환경 모멘텀 있는 애들은 까만 별 칠게요. 까만 별. 포스코는 둘 다 있다 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포스코는요 어떠한 친환경 모멘텀이 지금 있냐면,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철강기업 브랜드 평판 1위예요. 1위. 그 다음이 아주스틸, 동국제가, 현대제철 순입니다. 브랜드 평판도 1위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수소 매출 30조 목표, 수소 비전에 대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수소 강의할 때 포스코도 강조를 했던 게 이거였죠. 생산 관련해가지고 포스코가 이제 수소도 친환경적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세는 친환경 신사업 확대 나섰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포스코는 자, 주력했던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위주였지만 뭐라 그래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판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판매 활동도 강화하겠다. 2차전지 소재인 양음극재 생산 능력 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친환경 비롯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부적으로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을 준비해 놓고 있다. 정부의 목표가 확정되면 대외적으로 전략을 발표할 것.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는 현대차 그룹에 발맞춰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수소 비전을 제시하면서 수소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 생산 능력 기존 생산량 3,500톤에서 연간 최대 37,200톤으로 늘리는 한편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친환경 발전 사업도 추진한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보다 현대제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대제철은 일단은 투자 포인트가 몇 가지가 또 있는데, 하반기에 철근 대란 전망입니다. 현대제철은 국내 철근 최대 제조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철근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하반기에 일단은 철근이 부족할 현상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제철 당진곤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가동을 멈춘 것 또한 철근 공급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지금 공장 풀가동 진행을 하면서 철근에 대한 계속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은 또 자동차 차체에 사용되는 센터필러용 핫스템 핀강, 그 다음에 초고장력강 이런 것들을 또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데,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 등 차량 경량화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현대제철도 이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스틸 배터리 케이스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와 무게는 비슷하지만 원가가 감소가 되면서 내연성, 안전성도 향상되는 등 차후 차세대 모델에 적용을 확대할 예정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 특화된 제품을 집중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해상풍력의 하판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하판, 하부 구조물, 요게 또 철강업과 연관이 높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중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기업들도 많은데, 현대제철 또한 그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후판 소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쪽이랑도 연관이 있는 게 LNG선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되고 있다. 왜? 국내 최초로 LNG 저장 탱크용 극저온 철근을 공급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 자동차, 그 다음에 해상풍력, 그
그 다음에 건설, 여기에 따른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현대제철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포스코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게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어떤가라는 부분인데 현재 세계적으로 6위권의 생산량이고 그 다음에 수익성과 기술력은 글로벌 탑 클래스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앞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다 라는 거 여기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고로였죠. 고로. 그러니까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로 관련된 애들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장벽도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의 철강 관련주를 공략을 하실 거면은 얘네 둘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서는 특수강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어요. 특수강. 근데 특수강도 아무래도 하반기에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은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탄소합금 특수강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는 게 세아베스틸이고 그 다음에 탄소합금강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자동차 기계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은요. 저기랑 또 관련도가 높아요. 세아베스틸은 저기 해상풍력 쪽이랑 또 관련도가 높습니다. 해상풍력 쪽으로. 세아베스틸. 풍력 관련된 철근을 또 만든다라고 얘기가 하거든요. 그래서 세아베스틸은 친환경적인 모멘텀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모멘텀 갖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 최초로 핵 연료 재활용을 또 승인을 받으면서 고연소 원전 연료 운반용기 납품을 또 부각을 받았고 그다음에 뛰는 세아제강 나는 세아베스틸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구조조정과 특수강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 추이가 굉장히 좀 좋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룹 비전 맞춰서 수소 생산과 차 부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아제강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세아제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세아제강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몇 가지 또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게 일단 강관이 주력이에요. 강관은 배관용, 송유관, 구조용 등 다양한 용도의 관을 생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NG, 정유 해양 플랜트 이쪽으로 고품질이 요구되는 특수강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아제강은 투자 포인트가 좀 있는 게 친환경 해상 풍력과 그 다음에 LNG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아제강 역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철강사 중 처음으로 모노파일 생산 기술을 확보를 해가지고 모노파일이 뭐냐면 해상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이에요. 하부 구조물. 그래서 지금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나오면서 이제 4분기부터는 신규 수주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될 가능성. 해상풍력 섹터가 아무래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세아베스트 좀 좋을 것 같다. 또한 조선업 호황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다. LNG선, 추진선 발주가 늘어나면 당연히 세아제강 역시도 추가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증설 투자를 좀 했는데 증설 투자가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캐파가 기존 3, 4만 톤에서 6, 8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선제적인 주가 반영이 된다면 3분기 때 또 재밌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아제강도 친환경적인 모멘텀도 좀 뛴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 동국제강인데요. 동국제강은 사실 굉장히 싸긴 해요. 싸긴 한데 자,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마지막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은 컬러 강판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컬러 강판.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요거였어요. 컬러 강판 시장이 1위가 동국제강이야. 동국제강. 자, 그럼 이 컬러 강판이 뭐냐? 컬러 강판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국제강이랑 밀접한 관계는 가전시장과 건설시장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들마다 좀 달라요, 분야가. 그래서 왜 똑같은 철강인데 얘는 안 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야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국제강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가전이 많이 팔면 팔릴수록 동국제강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건설 시장이 또 우호적이기 때문에 동국제강도 기대를 좀 해보셔라. 그 다음에 자, 컬러 강판은 다른 철강제와 비교를 해가지고 톤당 가격이 2배가 높은 고부가 제품이에요. 고부가 제품.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에 대해서는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전, 건축 요런 이제 내외장재 주요 쓰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테리어 시장의 화랑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동국제강 투자자분들은 가전과 건설 요쪽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리모델링 시장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덜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동국제강을 좀 5순위로 둘 것 같아요. 1순위, 2순위는 포스코 현대제철, 3순위는 세아베스트리나 세아제강 요 두 개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차트 흐름과 실적 흐름 마저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큰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뚫어줬고요. 최근에 한번 푹 꺼지긴 했지만 다시 빠르게 상승 추세 하단 부근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략 좋죠? 좋은데 웬만하면 추세 하단선 부근에서 잡는 게 좋겠다. 35만원 아래로 잡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1차적으로 단기적인 목표는 40만원 잡으면 좋겠죠. 자, 40만원을 뚫어주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기업적인 가치로 봐야 되는데, 자, PER 12개월 기준 PER 6배밖에 안 되고 PBR 1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목표는 PBR 1배, 즉 시총 자본이 50조이기 때문에 시총 50조를 중장기적인 목표로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실적 전망치가 내년 내후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가는 과도기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들이 얼마나 좀 나와줄 수 있는지, 수소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좀 측정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은 자, 보시면 얘도 차트 흐름 좀 비슷하죠. 자, 큰 하락 추세를 깨는 상승 추세가 나왔고, 최근에 뭐예요? 푹 꺼졌는데 아직 상승 추세 하방으로 올라오진 못했어. 그러니까 뚫고 올라오는 흐름부터는 모아가도 되겠다. 55,000원 아래에서는. 그 다음에 1차적인 단기 목표는 얼마? 6만원이 되겠다. 단기 목표는. 그 다음에 기업적으로 들어왔을 때, 야, 12개월 기준 PER 6배가 안 되고 PBR이 0.5배가 안 되나? 와, 너무 싼데? 너무 싼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시총 한 10조. 시총 10조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는 3분기 때 올라가면은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차트를 보시면, 자, 큰 하락 추세에 가파른 상승 추세 나왔어요. 가파른 상승 추세. 그러면서 여기 저점을 잡은 라인을 보는 게 좋아요. 얘는 이 박스권에서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스권. 그래서 웬만하면 25,000원 부분에서 사는 게 좋겠지만 이 박스권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1차적인 단기 목표는 35,000원. 35,0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봤을 때, 자, PBR 0.66배, PER 6배가 안 되죠. 12개월 기준.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본다면, 자본 기준으로 본다면 시총 한 1.5조? 1.5조 정도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이제 풍력, 그 다음에 LNG선 이런 쪽으로 좀 부각이 돼야 돼요.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아제강은 또 LNG선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추세 상단에 걸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하지만 얘가 언제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땡큐 매수. 오케이. 그 다음에 자, 12개월 기준 PER 4배가 안 되는데 너무 싼데요. 네, PBR도 0.6배가 안 돼요. 실적은 오히려 얘가 성장 전망치가 있어요. 실적 성장 전망치는 얘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얘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목표로는 시총 한 6천억 정도 목표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동국제강인데요. 동국제강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친환경적인 모멘텀이 아직 안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 추세를 깨는 게 좋은데 지금 윗꼬리 달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봤을 때 25,000원 정도 올라가면은 익절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업적으로 봤을 때 PBR이 1배 이상. 그러니까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PBR은 높아요. PBR은 높아요. 하지만 PBR은 좀 낮습니다. PER은 좀 낮아요. 근데 지금 철강 애들이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아직까지도 가치주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저는 PBR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PER보다는. 이익적인 측면이 아직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동국제강은 단기적으로만 보셔라. 그래서 5순위로 좀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웬만하면은 이런 애들 잡고, 중기적으로는 이런 애들 잡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포스코 현대제철이 괜찮겠다 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산업의 쌀이라 불리우는 철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 우량주, 철강 관련주 탑5, 그 중에서도 철강주에 대한 전망을 한번 우리가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요가 늘어나느냐,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이니만큼, 특히나 중국 쪽으로 좀 민감한 섹터이니만큼 중국 쪽의 PMI 지수가 중요해요. 중국의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중국의 경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흐름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철강주가 다시 좋아진 이유는 요거 같아요. 테이퍼링을 지연됐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슈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지연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테이퍼링이 좀 지연된 만큼 경제 회복이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철강주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동국제강도 어제 외국인 기관 엄청 쓸어 담았고, 포스코 보시면 포스코가 외국인들이 오늘도 쓸어 담았어요. 오늘 1, 2, 3, 4, 5, 6, 7, 8, 9 9거래일 연속 쓸어 담았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 강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아제강은 기관들이 좀 많이 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런 움직임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쓸어 담고 있을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철강주는 정리를 하자면 3분기 때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내고 챙긴 다음에 4분기 때 눌리는 움직임 좀 기다렸다가 다시 좀 바닥권 잡는 움직임 나오면 그때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모아가시는,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외국인들도 쓸어 담고 있다 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철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철강은 아무래도 경기에 가장 또 민감한 섹터인 만큼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건설 산업 이런 애들이 좀 좋아질 것인지를 미리미리 좀 알아내고 그들이 좋아질 것 같으면 잡아내야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또 알려드린 종목군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항상 정답이 아닌 어느 정도 가이드라고 생각하시고 지침서라고 생각하시고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자 되시리라 믿습니다. 스스로 각 기업에 대한 리포트도 한번 찾아보시고 뉴스도 찾아보시고 또 사업보고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 소중한 자금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정말 좋은 종목에 싸게 사기 위해 더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다 행복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각 기업에 따른 리포트는 안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또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라고 한 거기 때문에 각자 또 시간 내셔서 찾아보셔서 여러분들 또 현명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뵐 텐데 오늘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 하나 먹고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 다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5초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죠? 댓글 잘 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되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 뿅뿅 최대한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하트까지 받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여러분들의 투자 재테크 동반자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